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 네, 이게 아까도 그 정밀 미사일 훈련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상상해 보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제주도 쪽으로 미사일 날리고 동해 울릉도 쪽으로 날리고 서해 쪽으로 미사일을 입체적으로 날렸다고 생각하는 걸 똑같은 거잖아요. 대만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네. 머리 위로 막 미사일 네.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이게 미국 해군에서도 이게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게 미국 해군 자료로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자료도 나왔다고 네, 하고 네. 실제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는 단교를 하는 거죠.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요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고 그렇죠. 미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4월에 미 의회에서 대만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만 관계법이라는 예. 법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미국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 의회가 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참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의 자동 개입 뭐,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이제 대만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그때부터 이제 대만의 별명이 생겼잖아요.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 이 지켜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이 미국이 과연 정말 끝까지 지켜줄 건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겠다.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 있고 바이든이 그걸 계속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대만에 그렇죠, 문제가 항상.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2016년에 차이잉원이라는 여자 총통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를 깨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합의죠. 그게 고위급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차이잉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선을 축하한다. 중국은 난리가 났죠. 그럼 왜 했겠습니까? 그거는 자극하는 거죠. 일부러. 네, 그 자극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대만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뭐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또는 뭐 대만을 가지고 우리와 딜을 하려거나 이런 걸 하지 마라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대만이 사실은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 국가인데요. 그 해상 운송의 약 45%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그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나갑니다. 유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우리 수입 원유의 80%가 거기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SLOC라고 그러죠. 그 주요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군부나 의회에서 나오는 27년 침공설 이거는 사실은 주로 이제 서태평양 사령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군산 복합 논리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긴장도를 좀 올려서 미국의 무기도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27년이 또 여러 가지로 시진핑이 혹시 더 한다면 사연임에 걸려 있고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 그거를 그 뭐 사연임을 위한 전리품 또는 이런 걸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우선 첫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이나 이걸 진행을 했을 때는 미국 요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돼요. 둘째, 과연
속전속결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이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 그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3일이면 러시아가 끝날 줄 뭐 알았는데. 3일 일주일 안에 꼭두각시 정권 세우고 나와서 위성국 만들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대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길 방법은 별로 없는데 예.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점령당할 상황도 아니다. 우선 화산섬이고 상륙할 때도 없고 물론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고 해상 봉쇄를 해서 초토화를 이제 고사 작전으로 나가면 버틸 방법은 별로 없지만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그거를 획득해서 민족 통일을 달성하고 사연임의 당위성을 얻는 거는 좋은데 네. 그거로 인한 피해,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제 계산이 별로 안 맞는다. 아하, 오히려 잃을 게가 많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거 했는데 사연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돼버리면 오히려 힘이 빠지고. 오히려 아이고 무슨 전쟁 일으키고 계속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셀 수도 있죠. 오히려 시진핑 장기 집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중국으로서도 전략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하고 비교를 하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제조업 능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지하자원 팔아서 사는 나라거든요. 뭐 워낙 뭐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네.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제조국입니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서로 물려 있는 거죠. 중국도 다른 나라들의 과의 교류가 없으면 그 물건을 만들 수 없고 에너지도 그렇고 네, 식량도 모든 그렇고. 게 그렇습니다. 뭐 석유 50% 세계 최대 수입국이에요. 수입국이죠. 예. 식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급자족도 안 되고 예. 전 세계 50%의 돼지고기를 중국 사람이 소비하는 거 아세요? 네. 수입도 엄청 많이 하고. EU에서 특히 벨기에, 우리도 뭐 벨기에에서 한 삼겹살 많이 네. 사지만 돼지고기가 떨어지면 폭동납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얽혀 있다. 아하.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감수하고 과연 2027년이라는 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에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빨리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서 선상에 올려놔야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과 합법성 이런 것도 담보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원래 전쟁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코너에 몰리면 한다고 그러는데 코너에 몰려서 하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여유 있을 때. 그저 시나리오를 다 해놓고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전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현대전이. 그런데 어려워 죽겠는데 어디서 돈을 긁어 모아서 전쟁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2027년 전쟁설은 물론 뭐 모든 일이 의외성이 있고 사실은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침공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뭐 100%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의외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전후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대만도 군사력이 있잖아요. 네. 미사일도 있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삼엽댐을 폭파시킬 수 있는 숑펑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징 상하이를 겨냥하고 있는 약 700여 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습니다만은 대만도 그냥 물러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만이 걱정을 하는 거는 며칠을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72시간을 버티면 미국이 와주는데 72시간이라는 게 3일이에요. 네. 그리고 336시간이 14일인데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안 도와주면 우리는 14일 안에 함락당한다.
3일을 버티면서 미국이 올 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 뭐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접적인 군사력은 못하더라도 뭐 일부 함정이라든가 또는 공군력 편대라든가 이런 거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8개의 기지가 있는데 전부 참전을 하겠다. 뭐 참전이라기보다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수를 만약에 중국이 해야 된다면 이게 이제 연루되는 국가들이 많아지잖아요. 미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판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중국이 이 대목에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과장된 면이 좀 존재한다. 근데 이게 바이든도 그렇고 대만을 이제 지켜줄 걸로 많이 얘기하고 가라앉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는 말도 있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차기 정권은 트럼프란 말이죠. 그럼 이제 트럼프가 또 뭐 방위비가 어떻고 대만은 잘 사는 나라고 너희를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고 뭐 미국 거 몇 개 더 사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조금 이제 대만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중국에 또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내라 그러면 낼게. 지켜만 줘. 아, 대만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TSMC라는 이제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대만 경제부장이 경제부 장관이죠.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2나노 이하도 미국에서 생산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것까지 다 가서 다 그렇죠. 뺏기면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나노 이런 건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1.7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2나노 이하 이거는 여기서 갖고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 호국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호국신. 그 라이칭더도 그런 얘기를 했고 차이잉원도 했어요. 대만은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반도체로 지키는 거다. 그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대만을 점령하면 반도체 공장도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중국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장만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공장만 떨렁 점령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안 맞는 얘기고 어쨌든 대만은 그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위 미국과 딜을 할 겁니다. 딜을 할 건데 그 대만에 뭐 이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지켜만 준다면 약속만 이행한다면 돈 내겠다. 그 사실 저도 이제 뭐 대만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주고 뭐 자기가 한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뭐 대만 현지 분들이 그것도 이제 약간 높은 쪽 반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우리는 그건 자기네들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국교가 없으니까 그건 되지도 않고 우리는 한미는 동맹 관계잖아요. 사실은 유일 동맹 관계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전략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대만은 그럴 만큼 지푸라기라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제 동맹과 함께 이 스크럼을 짜갖고 사실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대만을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요. 몽골, 뉴질랜드, 대만 등 국가 이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이. 아니 대만을 국가로 호칭하면 어떻게 하냐. 그 국방부 보고서는 더했어요. 중화민국이라는 표현을 또 거기다 썼습니다. 미국이요? 예, 미국의 국방부 문서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흐지부지 고쳤는데 그럴 만큼 대만의 역할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린치핀이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저 바퀴 굴러가는데 중요한 핀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대만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 전략적 가치를 계속 부여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를 이제 아니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국 해왔는데 견제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나 바이든 때 했던 건 난 몰라. 새로 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이 서태평양 지역, 미국이 볼 때 서태평양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만약에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압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스템을 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경제적으로 너희도 잘 사는데 왜 우리 기술을 훔쳐가갖고 다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공장 다 옮겨와. 이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면 관세 무서워서 미국에서 공장을 차리고 네. 그럼 여기서 팔면 되지 않냐라고 사실은 이제 그게 관세 정책이잖아요. 관세를 계속 올리면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에 미국의 공장을 세우게 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소위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네, 기술력도 그렇죠. 제조업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제조업 능력이 없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갖다 놓으면 들여와라. 뭐 훈련이 돼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만 같은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TSMC라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미국한테 올인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약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간다면 그걸로 이제 레버리지를 삼고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준다면 대만을 포기한다거나 네가 알아서 해라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소리를 하죠. 북한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건가? 그 이제 김정은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은 완충 지역이 어딨냐. 그러니까 티격태격해도 결국은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러가 저렇게 합쳐져도 중국을 자극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앞에 놓고는 북중러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김정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대만도 내가 아무리 미국하고 티격태격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중국 견제하느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또 갖고 있는 숙명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는 같기도 거죠. 하고.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예전에 트럼프가 차이잉원 예. 대만에 총통하고 통화했을 때 네. 중국이 난리 났었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게 단교가 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79년. 정상 간의 통화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 차관 국장급 이상의 교류가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다 교류를 해도 예. 외교적으로 어느 이상 급은 안 되는,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법을 만들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인가 대만 여행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가라. 그래서 사실은 대만에 그 보건부 장관 뭐 이런 장관들도 갔어요. 그러면 중국이 오면은 이제 전쟁 난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방문하는데 그쵸. 그 뭐 방문했다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가 나름대로 물론 이제 미국도 조심합니다. 됐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2022년에 아까 79년에 맺은 게 대만 관계법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대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타이베이법.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하겠다라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45억 불을 지원을 해서 대만을 무장화시켜 주겠다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측이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돈 액수를 기록하는 거는 아마 거의 이례적이죠. 최초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전쟁 배상금으로 얼마 지불한다 이런 거 말고는 내가 대만의 그 무장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거 지원하고 나면 계속 미국 무기를 샀어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게 이제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거치면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대만이 과거같이 버림을 받거나 이럴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만은 이제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이라는 민진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당은 50년간 통치하다가 정권을 뺏겼다가 또 8년간 찾아왔다 다시 뺏겼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만이 독립 성향으로 계속 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한 80%는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은 우리 힘이 안 되니까 현상 유지다. 지금 정도로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이 지금으로서는 중국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만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한테는 좋은 그 빌미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대는 거죠. 우리가 현상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자꾸 압박을 하느냐.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 여쭤보셨다시피 이 침공의 조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겠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양측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과연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까? 그리고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어떨까요? 참 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푸틴과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깝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그 경선 과정 이제 후보 시절에도 러시아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을 테니까 왜 미국의 세금과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들어갈 수 있는 저런 지원을 하느냐. 물론 직접 파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끊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하고 네. 결국은 이제 EU 국가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현 상황에서 동결이죠. 우리 한국 전쟁처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요 몇 월 며칠 휴전하면 거기서 딱 끝내자. 현재 지금 러시아가 먹고 들어온 구간까지 그냥 거기서 그렇죠. 선을 긋고.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안을 낸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특사 파견해서 휴전 협상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여기에 러시아도 또 대응을 했습니다. 뭐 그 얘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러시아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거든요. EU에 가입하면 EU는 잘 아시다시피 그 EU 헌장 5조에 EU 회원국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가 다 자국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나토 그 협정에 EU 국가들이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똑같이 자기가 공격받은 걸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년간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무슨 뭐 이 DMZ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구체적 안까지 내놓기는 했어요. 이렇게 휴전을 하면 우리가 20년 동안은 나토에 안 끼워줄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이 파병을 한 거예요. 이게 북한이 파병을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아시아 국가가 지금 파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7,000명이 갔다 10,000명이 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지
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계속 공급할지 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북한의 파병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상대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북한까지 저기 낑겨 들어가 가지고 이게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안 받아들이도록 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급한데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푸틴과 트럼프가 직접 협상을 하든지 뭐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서 이건 더 복잡해졌다. 복잡해졌고 지금 트럼프가 처한 환경이 일기 때보다 훨씬 안 좋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동 또 그쵸. 분쟁이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나머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옛날만큼 신경을 못 쓰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돼 있고 북핵에는 예전만큼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니까 매우 선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 우선순위 나눠서. 네, 우선순위 나눠서 그걸 이제 뭐 일부 학자들은 선별적 고립주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옛날 같이 완전한 미국 제1의 고립주의가 아니고 관여할 때는 해야죠.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금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해졌고 김정은은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을 북핵이 우선순위가 밀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어서 단판 구도를 또 만들어 보려는 생각도 그걸 또 이제 지렛대로 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북한에서도 이것저것 뭐 미사일도 쏘고 네네. 파병도 시키고 하는데 일단은 미국은 북한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넌 좀 있어봐. 번호표 아마 뽑아놓고 그렇게 기다려라. 우선순위를 그렇게 둘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도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 10월 31일에 그 화성 19호라는 거의 ICBM의 완성판 정도 되는 86분을 떠 있었단 말이죠. 고각 발사를 했어도. 예. 사실 뭐 아시다시피 북한 지역에서 미국 동부까지 가는데 30분이면은 가는 건데 86분을 떠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고 그런 운영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쏘는 순간 그거는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나도 공격받겠다. 그게 뭐 ICBM을 요격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그게 날아오는 동안 또 이제 북한은 그렇죠. 이제 뭐 완전히 벌집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해라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오키나와에 여전히 핵이 전술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시도는 이제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긴장 상태를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빨리 트럼프와 만나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김정은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사실 그게 1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내부적으로 그렇죠. 뭐 이민자 문제 막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급한 건 북한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서 불안한 건 또 우리고.